안녕하세요. IT 프레임워크죠. 기업 IT 프레임워크 18번째 시간입니다. 요 앞 시간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다 배웠습니다. 근데 또 뭐 개중에 보시면 또 뭐 이론만 갖고 막 하면 또 뭐 잘 모르겠다는 등 제가 굉장히 잘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등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부터 보실 요 슬라이드는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앞에서 배웠던 기업에서 필요한 IT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리얼하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할 거는요. 그 프로그램을 객지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업 객지형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객지형 프로그램에 개발하는 과정, 절차, 요령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이것도 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DBMS를 안 쓰고요. STL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독자분들 중에서 보시면 STL 라이브러리가 뭐냐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 기업체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100%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그 앞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데이터에 대한 일치성, 자료 일치성, 보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장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윈도우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또는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짤 때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 그때도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제가 이전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면 성능이 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체크, 자료 일치성 체크, 트랜잭션 체크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루틴, 로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DBMS를 쓰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발된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써 있죠?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STL을 제공하고요. 자바 언어에서도 그 STL과 거의 같은 스펙을 갖다가 똑같은 이름은 좀 다르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TL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STL 그러면 DBMS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DBMS는 제가 요 끝나면 녹화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기다리시면 좋고요. STL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사람들 중에서 보면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잘 보시면 간단해요. 자, 봅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데이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키와 데이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만 있고 이 데이터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데이터와 키, 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키, 그리고 키와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없죠.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데이터만
저장할 때는 컬렉션이라는 걸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거는 자바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C 언어일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개념은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키와 데이터,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저장할 때 쓰려고 쓰는 어떤 방법은 맵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데이터만 저장하는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거 갖다가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순서가 있게 쭉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쭉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맞죠? 말 그대로잖아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가 쭉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몽창 묶어서 하나 집합처럼 묶어놓는 것. 세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복되는 값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데이터만 저장하는 경우 컬렉션. 근데 이 데이터가 순서대로 쭉 있는 경우 리스트. 그냥 모아가 있는 경우. 모아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값이 똑같은 값이 쓰면 안 되잖아요. 세트. 다르죠? 리스트하고 세트는 다르죠? 극명적인 차이는 뭐냐면 세트는 동일한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쓰겠죠. 자, 그럼 리스트예요. 그러면 쭉 순서가 있다. 그럼 이거 갖다가 리스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자, 보세요. 그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해요? 자, 볼게요.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쭉 한 10개를 저장해야 돼요. 어떻게 저장하면 돼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런 평면에 데이터를 10개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하죠? 순서대로 연결시켜서 하나, 둘, 셋, 넷 쭉 연결시켜서 쭉 저장하는 거 있죠. 이렇게 10개 저장하면 되죠? 그래야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벡터, 어레이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는 뭐냐면요. 데이터를 쭉 연결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뭐가 있죠? 10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해. 그 다음에 이거를 포인터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저장해서 또 포인터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여기저기 연결시킨 다음에 이걸 순서에 맞춰서 포인터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링크. 말 보세요. 링크드 리스트. 스택은 자료 구조니까 이거는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할 수도 있고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개념에 약간 안 맞으니까 조금 뺀다고 치고 자 봅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은 데이터만 저장하는 방식 데이터가 순서대로 쭉 저장하는 방식 아니면 모으는 것 집합일 경우에는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됐고요. 그럼 모았어. 순서를 저장할 때 어떻게 돼요? 연결시켜서 쭉 저장하는 방법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아니면 아무 데나 저장한 다음에 순서대로 포인터로 연결하는 방법 링크드 리스트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 뭐가 다르냐? 여기 써있죠? 동기화를 하느냐 동기화를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기화를 저는 이제 안 하는 걸 쓰죠. 왜 동기화 안 하는 게 좀 빠르긴 한데요. 안정성은 동기화를 하는 게 맞죠. 어쨌든 이건 뭐 그때 가서 선택하는 악입이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볼게요. 제가 뭐 이 시간이 뭐 그 스탠다드 템플릿 시간은 아니긴 한데 말 나온 김에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저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좀 버든이 많이 되니까 일반 파일 시스템에다 저장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파일 시스템은 너무 기능이 약하죠. 그 파일 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STL 라이브러리예요. STL이에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럼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두 가지다. 데이터만 저장하는 경우, 데이터만 있는 경우, 데이터와 키로 해서 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게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이 저장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는 키로 쌍으로 되어진 경우. 이거 두 개 외에 다른 데이터이 있나요? 없죠. 컴퓨터에서 다른 데이터이 뭐가 있어요? 있으면 노벨상 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자. 그 데이터만 있는 경우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또 있어요? 순서대로 쭉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모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세트. 순서대로 쭉 한 건 리스트. 말 그대로잖아요. 셋은 집합이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셋은 잘 안 쓰이겠죠. 이건 이제 인덱스 같은 거 할 때나 일부 쓰이죠. 뭐 그렇게 쓰죠. 그래서 뭐 이거를 함수에 의해서 저장하는 위치를 잡는 거냐, 서치된 거냐, 이런 것을 나누는데요. 이거는 뭐, 요거까지는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랑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개념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경우, 쭉 연관시켜 모으는 경우. 연관시켜 모으는 경우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쭉 연관시켜 저장하는 경우죠. 쭉 연관시켜 저장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 근데 막 저장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포인터로 연결하는 경우, 링크드 리스트. 이해가 되시죠? 스택은 링크드 리스트를 써서 구현할 수도 있고, 벡터나 어레이를 써서 구현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면을 보는 거니까, 이건 일단 잠깐 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맵은, 뭐, 해시 테이블, 해시맵, 서치맵 이런 게 있어요.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에 저랑 같이 실습을 하면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는요, 뭐를 쓸 거냐면 DBMS를 안 쓰고 STL을 써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데이터들은 뭘로 저장할까요? 당연히 컬렉션으로 저장하겠죠. 컬렉션 중에 뭘까요? 리스트겠죠. 리스트 중에 뭘까요? 뭐 링크드 리스트로 하든 벡터로 하든 어레이 리스트로 하든 셋 중에 하나를 쓰겠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걸 이해하셨으면, 자,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신 거예요. 자, 볼게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은 뭐죠? DBMS 파일. 파일은 너무 간단하니까 파일을 좀 발전시킨 게 STL. 그 STL은 어떤 게 있느냐? 말씀드렸죠? 컬렉션과 맵이 있어요. 그렇죠? 컬렉션은 뭐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고 셋이 있어요. 리스트는 어떻게 저장해요? 그냥 연결시켜 저장하는 방법, 포인터로 연결하는 방법. 셋은 해시로, 소티드로. 이건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이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것들은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요거를 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거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컨셉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DBMS 파일. 파일을 써도 되고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게 STL. STL은 두 가지로 있죠. 컬렉션 맵. 그리고 리스트와 세트. 보이시죠? 이거의 차이와 리스트와 셋의 차이,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와 벡터 어레이 리스트의 차이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콘셉트 쓰셨죠?
데이터베이스와 파일과 파일 and STL. STL은 이렇게.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요 끝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앞에까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객지장 프로그램, 기업 I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는 거를 공부할 건데요. 그걸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요 자료 구조를 쓰니까 요런 김에 여기 파일을 업그레이드 시킨 STL에 대한 전체 구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요 끝나고 나시면 이제 제가 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할 건데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